안녕하십니까. 리서치 3팀 장수미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다음 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 소매 판매 비중입니다. 의복의 경우 의식료품 23%를 이어 14%로 2위로 그 규모로는 약 52조 원입니다. 따라서 그 규모가 방대한 만큼 의복 기업들이 가져가는 파이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패션 산업의 특성입니다. 기본 생활 욕구인 을을 충족시키는 필수 산업으로 패션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소비자의 감성과 욕구를 디자인에 반영, 상품화하여 고도의 마케팅 전략으로 완성되는 복합 산업입니다. 따라서 브랜드 가치 파워, 고객의 충성도에 따라서 수익성이 변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 소비 시장의 동향으로는 사기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계렬성이 존재합니다. 명품과 같이 심리적 만족도가 높은 소비재는 과감하게, 생필품에 대해서는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 패턴으로 럭셔리 상품과 가성비 상품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수 비중이 높은 패션 산업의 경우 경기 변동에 큰 상관관계를 가지며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가집니다. 라이프스타일, 생필품 산업과 같은 경우 필수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섬유 의복 수익 모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브랜드의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브랜드의 상표권을 보유한 회사와 라이선스를 계약하여 디자인, 생산, 판매 일부만 담당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OEM, ODM을 통한 대형 외주 생산을 하는 기업이 있으며, 네 번째로는 스파 브랜드, 기획, 디자인, 생산, 판매, 재고 모두 일어나는 기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섬유 의복 생산 순서입니다. 먼저 섬유와 소재를 생산하여 의류를 생산하며 판매와 유통을 합니다. 판매의 경우 직접과 간접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간접 판매의 경우 위탁 판매를 하여 회사가 직접 재고 부담을 하나 유통사에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며, 직매입 같은 경우는 유통사에서 대량으로 구매하여 재고 부담도 유통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선스 보유와 계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유 기업과 같은 경우는 특정 국가에서 브랜드 가치가 희석되거나 증대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주요 수익원으로는 로열티와 상표권 수익이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까지 50억에서 100억의 자본과 마케팅 비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업과 같은 경우는 보통 인지도가 높은 기업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브랜드 설립 마케팅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어가며, 판매 가능 지역과 아이템이 제한적이며 계약 종료 후 라이센스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병행 수익 기업과 유통 교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의류 산업의 밸류체인입니다. 왼쪽 위를 보시면 앞서 언급드렸던 브랜드와 라이선스를 계약하여 기획, 디자인, 생산, 판매를 하여 오른쪽에 보시면 플랫폼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산업의 특성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유행에 민감한 패션 상품으로 대체로 경기 biến 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나 브랜드 충성도 유무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중국 등 아시아 관광객의 꾸준한 유입으로 국내 화장품 시장이 급상승하였으나, 면세를 제외한 순수 국내 시장의 경우 성숙 시장에 진입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수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위해선 타사와 비교되는 경쟁력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21년도 기준 국내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약 7조 6천억 원입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오른쪽 표는 동사의 매출 비중입니다. 21년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해외 브랜드는 라이선스 계약으로 동사가 직수입, 유통하는 고가의 명품 브랜드로 높은 마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브랜드로 여성 캐주얼 브랜드 위주로 구성되어 고객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장품, 코스메틱입니다. 자체 브랜드와 해외 유명 브랜드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라이프스타일, 생활용품 브랜드 자주 등이 있습니다. 다음 표는 22년도 2분기 기준 부문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해외 패션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이익에도 기여하는 정도가 큽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생활 브랜드와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두 번째로 비중이 크나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정도는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 패션 브랜드와 같은 경우는 동사가 공식 수입을 하여 라이선스를 계약한 브랜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를 위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으며 매출을 견인하는 요인입니다. 지주사인 신세계 백화점을 통하여 수준 높은 유통망을 보유한 상황이며 높은 영업이익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동사가 유통하고 있는 브랜드를 모두 모은 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는 아크네 스튜디오, 셀린느, 디젤, 스튜디오 톰보이, 메종 마르지엘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체 여성 캐주얼 브랜드인 보브, 지컷, 델라라나, 일라일, 자회사 컨템포러리 브랜드인 스튜디오 톰보이가 있습니다. 20년도에서 21년도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마케팅 비용 투자, 유통망의 확대로 22년도 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브랜드 개발과 구조 조정으로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자주입니다. 일본의 무인양품을 벤치마킹하여 이마트 PB 상품으로 2010년에 시작한 생활 브랜드입니다. 동사가 스파를 보유하여 기획, 디자인, 생산, 판매, 재고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46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세히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148개, 단일 매장과 아울렛으로 이루어진 기타 매장 98개입니다. 자주의 사업 부문의 21년도 매출액은 약 2,700억, 전체 매출액의 약 17%로 22년도 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70억입니다. 화장품의 경우 2020년을 이래로 성장 가능성,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위주로 구조조정, 투자를 통해 럭셔리 브랜드를 중심으로 화장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습니다. 아래 표와 같은 경우는 왼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브랜드들은 자회사 브랜드이며 오른쪽은 동사가 라이선스를 계약한 해외 브랜드입니다. 화장품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22년도 반기 화장품 매출은 약 1,670억으로 수입 브랜드 1,293억, 국내 브랜드 377억 원입니다. 수입 브랜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전에 재고를 구매하여 준비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대한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럭셔리 시장 특성상 동사가 시장 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 방어가 가능합니다. 동사는 113개의 백화점 및 상설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사 대비 견조한 유통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온라인 88%, 이커머스 12%로 오른쪽 표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매출 비중을 나타낸 표입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체 온라인 유통사인 SI빌리지 같은 경우 21년도 기준 거래액 2,330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16년도 런칭 당시 27억 원에 비하면 86배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공식 쇼핑몰로서 자체 할인, 프로모션 등으로 판매량을 늘리는 경향을 띠며 SSG 신세계물과 같은 플랫폼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 간접적인 마케팅 효과도 같이 발생합니다. 낮은 수수료와 판관비 절약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우량한 유통 채널을 보유하였다는 점입니다. 왼쪽 위표는 지주사인 신세계 매출액 추이를 첨부하였습니다. 아래표는 국내 럭셔리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입니다. 연 평균 6.7%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기준 2030 세대의 명품 매출 비중은 50.5%로 소비층의 확대로 국내 명품 시장의 규모는 동반 상승하였으며 명품 브랜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동사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왼쪽 표는 21년도 상위 20개 백화점 매출로 1순위 신세계 강남점의 경우 19년, 20년도에도 전국 백화점 매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유통 채널의 약 65%를 차지하는 백화점의 경우 타 경쟁사 대비 견조한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지속적인 MMA를 통해 신규 브랜드 론칭을 통한 수익성 강화입니다. 다음 자료는 동사가 신규 론칭한 브랜드의 기사를 스크랩해왔습니다. 사업성이 존재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를 중점으로 라이선스를 계약 또는 인수하여 포트폴리오에 편입합니다. 이는 다각화된 브랜드 유통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로는 높은 해외 브랜드 매출 비중입니다. 라이선스를 계약한 해외 브랜드의 경우 계약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회수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인지도가 낮으나 경쟁력이 높은 브랜드의 국내 라이선스를 계약해 하나의 브랜드를 개발하기까지 50억에서 100억의 규모를 투자하지만 해당 브랜드의 독립, 즉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의 불발로 라이선스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의류 부분으로는 22년도 상반기 폭우, 날씨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서 저가 의류 구매가 감소하였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4.5% 증가하여 해외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으로 판매량이 증가, 22년도 가을 겨울 시즌 비교적 판매가가 높고 방한 의류 수요가 증가함을 반영하여 22년도 반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7.85% 성장률을 고려하였을 때 3,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5% 증가로 추정합니다. 즉 22년도 의류 부문 매출액은 9,46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부문으로는 의류 부문과 비슷한 맥락으로 고가 브랜드 성형 경향으로 명품 수입 브랜드의 22년도 상반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11.5% 상승하였지만 중저가 브랜드로 구성된 국내 브랜드의 경우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입 국내 브랜드를 합산하였을 때 6% 정도 상승을 추정하며 22년도 화장품 부문의 매출액은 3,530억 원입니다. 생활용품 부문으로는 21년도 3분기에서 22년도 2분기 사이에 18개의 지점을 추가 오픈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지점 오픈으로 판매량이 확대되었으며 시장 점유율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상당수의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넘긴 현재 지점을 추가로 오픈한다고 하여도 유의미한 매출 변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1년도 전년 대비 약 12% 상승하였던 매출을 고려하여 22년도의 경우 절반 수준인 6% 상승을 추정합니다. 22년도 생활용품 부문 매출액은 2,650억 원입니다. 의류, 화장품, 생활부문 부문의 총 합 매출액은 1조 5,641억 원으로 17년도에서 5개년 평균 매출 원가 비율 44%, 하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40%를 적용하였습니다. 또 5개년 평균 판관비 비율은 47.6%로 5개년 평균으로부터 각 편차가 작으므로 평균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즉 22년도 영업이익은 1,362억 원, 당기순이익은 1,062억 원으로 제시합니다. 국내 브랜드 실적 부진, 화장품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 부문의 밸류가 희석되었다고 판단하여 화장품 피어 기업의 평균 퍼 40%를 할인하여 12배를 적용하였습니다. 의류 피어 기업의 평균 퍼는 8.2배를 적용하였으며 각 부문의 퍼를 가중치를 적용하여 설정한 타겟 퍼는 8.5배입니다. 22년도 적정 주가는 25,300원을 추정하며 상승 여력은 2%입니다. 23년도 매출액 추정입니다. 소비 둔화가 예상되나 경기 둔화에도 명품 수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22년도 평균 상승률의 13%로 할인하여 성장한다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합계 매출액은 1조 6,907억 원으로 영업이익 1,509억, 당기순이익 1,179억 원을 제시합니다. 타겟퍼는 9배를 설정하였으며 목표 주가는 29,700원입니다. 상승 여력은 19%,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을 토대로 작성한 재무제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록으론 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고자산 증감률과 재고자산 회전율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이상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